안녕하세요. 베리어 프리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이소민입니다. 방해가 성공하는 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멕시코 요리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개인이 가진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유명한 화가인 프리다 칼로는 여러 번의 사고로 얻은 장애를 딛고서도 고통받은 삶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그 명성을 남긴 인물입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은 기본 권리로 인지되고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의 컨셉의 기초가 되어가는 베리어 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리어 프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건물에 의무화된 BF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곧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란 나이나 성별, 개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 기능 및 접근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혹은 가능한 한 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베리어 프리 개념이 사용된 시점은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그 이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장되어 다수의 편의 증진 보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도로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 텔레비전, 신문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문화 정보 전달 장벽,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장애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벽까지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회에서 일어나면서 그 개념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므로 기존 불편한 시설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이 페이지에 보여지는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편의증진법 시행 전후로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 및 배려의 폭이 큰 차이를 갖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했었지만 증진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불편한 시설들이 점차 개선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불편한 환경들을 실생활에 접목시켜 검증하는 과정 및 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베리어 프리가 창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경제적, 복지적 가치 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 이미 베리어 프리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베리어 프리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베리어 프리의 개념으로 리모델링된 단독주택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차원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인간 권리의 회복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두 개념의 유사점은 두 개념 모두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베리어 프리가 장벽을 명시함으로써 경계를 긋고 논의를 출발하는 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부터 보편성을 지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베리어 프리가 적용된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배웠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리어 프리의 사례는 건물 앞 도로의 턱 혹은 단차를 제거하므로 건물로의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 계단 및 틈새 등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시설들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하철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 부피 있는 이동수단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다양한 각도 및 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손잡이 설치나 접근성을 고려해 넓혀놓은 출입구, 복도의 폭, 혹은 윗 선반의 낮은 배치와 낮은 선반의 높이 조절 등으로 휠체어 탄 사람도 손을 뻗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베리어 프리 개념이 적용된 제품들 중에는 손이 아닌 발을 사용한 도어 핸들 혹은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어 핸들이 있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가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적용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공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학교, 사무실, 공동주택, 공공주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용적률 산정에 특례를 적용하고 지원 조치를 통해 범용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면서 배리어 프리를 모든 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반면, 국내에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미비해 배리어 프리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시설의 유인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배리어 프리 인증 제도에 대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혹은 기존 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은 제거하도록 유도합니다. BF 인증의 경우 몇 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들이 있고, 법규적인 자료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인증의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며, 실무적인 업무는 슬라이드 하단에 보여지는 기관들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은 BF 인증 대상에 해당되고, 신청 자격은 소유자, 건축주, 시공사, 관리자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BF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절차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득하거나 지역 조성 등 완료 허가가 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지막으로 BF 인증이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고, 공간의 분류에 따라 6가지로 평가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평가는 대분류에서 서분류로 가면서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간에 묻어나는지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평가 항목별 최소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 규칙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니, 설계에 필요한 항목들은 적용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필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로를 평가할 때에는 교통이동수단에서부터 건물로의 접근 시 단차의 유무를 확인하고, 경사로가 1:20을 넘지 않는 가파르지 않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 보행장애물이 없는지, 길의 유효폭은 최소 1.2m, 최대 1.8m 이상인지, 휠체어로 이동 시 너무 미끄러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수구, 덮개 등의 틈이 커서 휠체어 바퀴가 끼는 등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의 내용을 평가합니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코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주차 규격은 3.3m에서 5m 정도이고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에서 4%까지 주차 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어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약 1m 정도의 보행 동선을 연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 출입구에서는 자동문이 아닐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0.8m 문폭을 유지해야 하고 가능하면 0.9m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닫이 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의 손잡이 및 조작 버튼 쪽의 활동 여유 공간으로 0.6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물 앞 인도에서부터 주 출입구의 동선을 나타내는 점자 블록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점자 블록을 따라 이동 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방풍실 내 길이가 3m 미만일 경우는 방풍실 내의 점자 블록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외부 일반 출입문에서 양 여닫이의 경우 최소폭은 1.6m가 나와야 하고 동선이 분기되는 지점에서는 휠체어의 회전 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실에는 점자 블록 및 점자 명판을 사용하되 점자 블록은 문 앞 30cm 앞에, 실명은 바닥에서 1.5m 정도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의 경우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인 1.5m를 계획해야 하고 병원 등의 공간에서는 침상을 고려해 2.2m 이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복도 양쪽에 연속적인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 30mm 정도, 벽에서는 50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계단이 아닌 비상피난 계단에서는 계단의 폭만큼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이 끝나고 시작되는 계단 참마다 계단 끝선에서 30cm 띄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피난 계단에서는 양쪽에 손잡이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에는 점자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가로 세로 1.5m 정도의 평지를 계획해야 하고 수직으로 0.7m를 올라갈 때마다 가로 세로 1.5m의 휴식참을 두므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난간은 경사로와 구분하기 위해 턱을 줘야 하고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혹은 발이 빠지지 않도록 난간의 하부 공간은 150mm 정도의 여유만 둡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승강기 적용 시 유리합니다. 엘리베이터 홀의 폭은 최소 1.5m의 회전 반경을 유지해야 하고 조작 버튼이 있는 벽면에서 30cm 띄어서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고려해 시각 및 청각 안내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 조작 설비는 바닥에서 0.8m 혹은 내지 1.2m 사이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높이는 바닥에서 30cm, 양변기에서는 손이 닿는 1.2m 높이에 2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계획할 때에는 유니섹스가 아닌 남녀 구분이 필수적이고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반경인 1.5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양변기 사용 시 필요한 그립바는 L자나 수평바 형태로 벽면에 하나, 회전 가능한 수평바를 다른 벽면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양변기 중심으로 벽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리는 0.6m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사용 시 자동문 스위치는 안과 밖 양쪽에 설치를 해야 하며 세면기는 0.6m에서 0.8m 사이 높이에 설치하므로 그 하부는 비워 휠체어 사용자의 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울은 하부로 15도가량 기울여 설치합니다. 남자 소변기 주변의 손잡이는 0.6m 폭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1.1m에서 1.2m 사이가 되도록 계획합니다. 공간이 분리될 때 재료 분리대의 설치는 필수적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질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샤워 시설의 경우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L자 손잡이나 수평바, 수직바 등의 설치는 필수적이고 휠체어에서 이동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샤워 수전 등의 높이도 일반적인 높이가 아닌 앉은 상태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1.2m에서 1.5m 높이 사이가 적절합니다. 건물의 주 출입구 근처에는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도에서부터 건물로의 동선을 알려주는 연속적인 점자 블록 설치에 있어서도 주 출입구와 점자 안내판 두 종류 모두를 알려줄 수 있도록 가짓길을 만들어서 점자 블록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경보등은 바닥에서 2.1m 정도 높이에 설치하되 벽이나 기둥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는 곳에서는 여러 개를 설치하므로 모든 공간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문화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비율에 따라 휠체어 사용 가능한 자리를 계획해야 하고 그 주변에는 휠체어 사용자와 동반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접수대나 안내데스크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서 0.6m까지는 비워두고 접수대 자체도 일반적인 1.2m가 아닌 0.9m 정도의 높이를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방법 및 비상피난 관련 규정들에 의해 1차 설계는 이루어지지만 응급상황 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방화가 가능한 대피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수유실이나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가구 배치 외에 유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1.5m 정도의 회전 공간을 필요로 하고 문 주변으로 접이식 가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유모차가 나가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0.7m 정도의 유효 공간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